자, 우리 이제 학생부를 보면은 학생부에 이런 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역작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이제 역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뭐 과목, 여기 옆에 원래 이제 학기가 있죠. 여기 학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학기가 있고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 그 다음에 성취 등급 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이제 그 진로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비고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금 보시는 분들 꼭 여기 그 채팅에 안 쓰셔도 돼요. 채팅에 안 쓰셔도 되고 그냥 한번 해봐 주세요. 여기서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PT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셨을 때 이상한 게 뭐가 없는지, 이상한 거가 있으면 한번 말로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해보시고 이야기 자꾸 해버릇하고 때로는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자꾸 이런 것들이 늘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듣고 잊어먹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보는 제일 익숙한 모습은 이거잖아요. 과학, 이 빨간 포인터 보세요. 과학, 통합과학, 뭐 3, 단위수 3, 원점수 85에, 과목평균 74.2에, 표준편차 18.1, 그리고 성취도는 B인데 수강자 수는 204명이다. 그리고 등급은 4등급이다. 이게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제일 익숙한 건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교양, 심리학 2단위는 나와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패스라는 이 P만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또 보니까 3단위이고 아무것도 없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뭐 어떤 과목은 저렇게 나오고 어떤 과목은 저렇게 나오느냐, 어떤 과목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과목은 이렇게 나오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조금 오늘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조금 놓쳤다라는 생각이 버뜩 든 게 이 표준편차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과목, 여기에 이런 거는 음악, 예술교과의 음악인데 3단인데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A, 성취도 A만 있고 수강 인원도 없어요. 수강자 수도 없어요. 당연히 등급도 없어요. 이건 왜 이러냐? 이게 체육예술의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예술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 과목, 체육예술은 공통 과목은 없어요. 근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통 과목이랑 그러니까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문 교과 말고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보자면 공통 과목이 있고요. 자, 되뇌어 보세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세 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데 그 아래 이제 교과별로 그 과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술이라는 교과 안에는 공통 과목은 없고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음악은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체육 예술의 일반 선택 과목은 단위수와 성취도만 표기가 돼요. 되셨죠? 그리고 예술의 진로 선택 과목, 음악 연주 같은 게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 예술의 진로 선택 과목은 체육 예술의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랑 과목 평균이 나오고요. 실제로 나오고 수강자 수도 나오고 성취도도 나와요. 근데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르는 이 각 A, B, C의 성취 비율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체육예술의 일반 선택 과목은 여기서처럼 그냥 단위수와 성취도만 나오지만 체육예술의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원점수, 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 그 다음에 수강인원, 수강자 수,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 모두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으로서의 그 원래 표기 방식대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하지만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나
원점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얘는 뭐냐? 이 맨 마지막에 심리학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 심리학이라는 거는 교과군 과목이에요. 그래서 교양교과문 과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아무런 표기가 없고, 그러니까 단위수와 패스 앤 페일만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학생부의 여러 항목들 중에서 이제 제일 빈대가 많은 거를 몇 개를 봤어요. 이게 빈대가 지금 3군데나 있는, 이게 체육, 예술, 일반 선택 과목. 이게 빈대가 하나밖에 없지만 똑같이 예술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표기가 좀 된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없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은 표준 편차 안 나오니까. 그리고 교양 심리학, 이렇게 교양학 과과군, 교양교과군 과목 같은 경우는 패스 앤 페일만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맨 윗단에 있는 여기만 잘라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만 잘라서 한번 보면 이건 똑같이 과학인데, 그리고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은 모두 공통과목입니다. 공통과목인데, 공통과목이면 여기에 성취도별 분포,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탐구 실험만 이게 다 있는데,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다 있는데, 그리고 성취도와 수강자 수도 다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석차 등급만 존재하지 않아요. 과학탐구 실험만. 그래서 지금 예비고를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비고3 올라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텐데, 예비고3 올라가시는 분들이 1, 2학년 때 학생부를 떼서 보면 그 학생부의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곳에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 이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등급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도, 자, 잘 들으세요. 교과 전형에서도 이 성취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성취도를 활용하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일 때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닌, 이거는 공통 과목이잖아요. 과학탐구 실험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공통 과목이 등급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는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반면에 위에 있는 것처럼 이 통합과학처럼 단위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수, 수강자 수, 그리고 석차 등급이 모두 기재되는 것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말 중에서 분명히 이 성취도라는 것이 진로 선택 과목일 경우에는 성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처럼 이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보다는 여기는 석차 등급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 활용된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얘네를 한번 봅시다. 얘네 둘은 자, 어떻게 다른지가 일단 보이시죠? 얘네 둘은, 자, 물리학 1과 경제 과목은 모두 여기 앞에 봤던 이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은 모두 공통 과목이었고, 여기에 있는 물리학 1과 경제는 모두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럼 일반 선택 과목이면 여기에서처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위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경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렇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고, 이게 딱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딱 하면 이게 내가 아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아는 게 나오면 사람이 재밌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력이 되시면 여기 이렇게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봐 주시고 이렇게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똑같이 일반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등급이 없을까요? 네. 저기 비고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동이라고 적혀 있죠. 예. 공동교육과정. 그 뭡니까? 우리가 아는 학교 간 통합선택교과. 그러니까 학교 사이에 그 여러 학교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선택 과목.
공동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수강자 수는 23명이잖아요. 23명.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인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학교에 이게 안 깔려가지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만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등급은 적히지 않고요. 자동적으로 여기에 공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인 경우에 이 수강자 수와 상관없이 없다. 이거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저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경제를 되게 듣고 싶어 했구나. 그 경제를 듣고 싶어 해서 이게 다른 학교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들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었구나. 근데 뭐는 나오죠. 여기에 이제 표준 편차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고 자신의 원점수도 나오죠. 그리고 수강한 인원이 총 몇 명인지도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공동교육과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요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요거는 여기도 보니까 영어회화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회화도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영어회화도 그 일반 선택 과목인데 그럼 영어회화는 왜 여기에 없습니까? 근데 이거 보이세요? 점 보이세요? 점? 여기에 점. 요 점 어때요? 점. 점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12명이잖아요. 수강자 수가 12명이잖아요. 12명이기 때문에 등급 표시를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이기 때문에 등급 산출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점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13명이면 1등급이 1명이고 2등급은 없고 3등급이 1명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보통 13명까지는 저기다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명 이하가 되면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이제 계산 자체가 안 되겠죠. 등급이 있어야만 계산이 되니까 교과 전형에서. 특히 이제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라면 일반 선택 과목이고 13명이기 때문에 13명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만 찍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12명이잖아요. 그쵸? 네. 여기 12명인데 여긴 옆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러냐? 똑같이 12명인데 여기는 점 찍었고 왜? 영어회화는 일반 선택 과목이어서. 근데 국제경제는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니거든요. 국제경제는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어차피 등급이 원래 안 나오잖아요. 등급이 안 나오니까 성취도 비율까지는 표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13명 이하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몇 명이어도 그게 몇 명이어도 그냥 여기에 성취 비율을 표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91.7인데 원점수 92점을 받아서 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명 중에서 A 받은 친구가 10명, 그리고 B 받은 친구가 2명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의 종류나 수강자 수, 그리고 교육 과정, 즉 그것이 공동교육 과정이냐 아니면 한 학교에서 진행된 교육 과정이냐, 수강자 수가 13명이 넘느냐, 그러니까 13명이 초과하느냐, 아니면 13명 이하냐, 뭐 아니면 과목의 종류가 진로 선택 과목이냐, 뭐 일반 선택 과목이냐, 공통 과목이냐, 아니면 과학탐구 실험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성적 표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 학생부를 받으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는 왜 등급이 없지? 얘는 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 그렇게 당황하시지 말고 오늘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요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